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효연입니다. 네, 오늘 하루 이용선 아나운서 대신에 제가 전국시대 진행합니다. 저랑 방송할 생각에 밤잠을 좀 설치셨다면서요? 네,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서 박성원 아나운서가 잘할까 이런 마음으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어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폐회식을 끝으로 9박 10일간의 감동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 또 성과가 있었던 대회였어요. 네, 맞습니다. 동계 패럴림픽 출전 사상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거둔 이 첫 동메달 참 값졌고요. 네. 대한민국 패럴림픽 도전 26년 만에 또 금메달을 얻게 돼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특히 경기 후에 정말 태극기를 쫙 중앙에 펼쳐놓고 함께 네. 애국가를 부르던 그 장면, 우리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 정말 멋졌고요. 또 대한민국 최초로 패럴림픽 역사상 금메달을 획득한 우리 신의연 선수 정말 멋지지 않았습니까? 네, 신혜연 선수의 좀 명대사가 있었죠. 이런 기억나시나요? 말을 했어요. 예,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했으니까. 이 말 특히 멋졌어요. 신의연 선수가 할 땐 굉장히 멋있었는데 박성원 아나운서가 좀 느끼하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 영광의 순간까지 고생했던 패럴림픽 선수들과 또 코칭 스태프분들 또 가족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이 말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여주신 희망 또 보내주신 감동의 메시지 저희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 기운 받아서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도 좀 희망차게 가볼까요? 그러시죠. 봄이 왔어요. 이제 이 봄비가 그치고 나면 그야말로 봄이 확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네. 이 봄맞이 뭐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봄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집안의 묵은 때들이 싹 벗기면서 대청소를 하고 싶은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봄맞이 대청소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봄맞이 대청소 노하우 지금 공개합니다. 이 소리 무슨 소리예요? 누구세요?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는 이분? 누구세요? 로라씨 도와주러 왔어요.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네. 먼지도 많고 묵은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요? 네, 정리가 시급합니다. 짜잔! 봄맞이 대청소 시작합시다! 겨울철 묵은 찌든 때 한 방에 해결하러 같이 가봅시다. 아이고야, 힘들어. 어떡하다. 오 마이 갓! 아이고! 자, 힘차게 시작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 너무 어려워요. 힘드세요?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네? 만능세제라고 있거든요. 만능세제라고요? 만능세제 다 할 수 있어요? 청소에는 네.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청소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보세요. 네. 만능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능세제 뭔지 몰라요. 뭐예요? 묵은 때나 찌든 때를 네. 한 방에 해결해주는 세제를 말을 하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네. 그다음에 주방세제, 식초를 잘 배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쉬울 것 같아요. 네, 쉽습니다. 쉽습니다. 따라하시면 돼요. 자, 베이킹소다 네. 한 컵, 한 컵? 소주 한 컵. 집에 있는 준비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네, 주방세제 한 컵. 네, 한 컵이요? 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밀폐를 해서 빨리 네. 섞이게 하려고 흔들면 폭발한다고. 5분 만에 완성되었는데요. 너무 궁금하세요? 네, 잘하셨어요.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었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돼요? 이제 뿌리고 네. 닦고 묵은 때를 제거해야죠. 정말요? 우리 집에 제일 더러운 곳 청소하겠습니다. 네, 기름이 많은 여기 보세요. 진짜 이 레인지 후드 너무 더러워요. 진짜. 이거 보세요.
해볼까요? 짠짠짠. 오, 잘 나와요. 말도 안 된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요, 순식간에 때가 지워지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깨끗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능 세제 말고 마법 세제라고 해야지. 이렇게 간편하게 청소가 된다니 정말 쏙뻥 틀리는 기분이더라고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와! 와이구야, 이렇게 빨리 청소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완전 깨끗해졌어요. 와, 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이제 집안 청소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리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넣어야 할 옷은 많고 옷장은 좁고 너무 난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이불도 있고 그 다른 이거는 뭐예요? 로라 아줌마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just in time. 이거 보세요. 진짜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불도 있고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청 물건들이 섞여 있어요. 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보관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많아. 어떻게 정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일단 세탁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네. 아마 드라이 클리닝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큰일 납니다. 드라이 클리닝을 보내면은 깃털에 있는 지방을 빼기 때문에 온기가 떨어져요. 네, 세탁기 안에 넣어서 네. 주방 세제를 풀어서 조금 두었다가 그다음에 세탁을 하셔도 무방해요.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불을 작동에 맞춰서 이제 넣어서 공기만 빼면 되죠. 두꺼운 이불들 이불팩 하나만 충분합니다. 정말 넣어도 끝없이 들어가더라고요. 미털 이불이나 고미털 이불은 여기다가 압축하면 그게 안에 충전재가 살아나질 않거든요. 그건 압축 안 됩니다. 일반 솜이불. 청소 정리 워킹맘인 저에겐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정리 이제 어렵진 않아요. 우와, 오 마이 갓. 정리를 잘했습니다. 진짜 잘하셨어요,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뭘 방법이 있나요? 지금 장은 좁고 옷이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짧은 팔부터 긴 팔로 오는데 얇은 옷, 점점 두꺼워지는 옷. 그렇게 정리하세요. 좁은 옷장이 고민하세요? 캔 뚜껑만 있으면 공간을 200% 활용할 수 있어요. 우와, 참 쉽죠? 이거 보고 가슴이 뻥 터졌어요. 네, 정리 잘 하세요. 좋아요. 네. 여기서 잠깐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 알려드릴게요. 드라이기를 활용해보세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오 마이 갓! 좋아하는 접시를 깨쳤어요. 접시를 붙이고 따뜻한 우유에 담가주세요. 어머나! 정말 새 것 같아요. 와우. no! 옷이 미끄러워요. 계속 떨어지나요? 근데 고무줄을 옷걸에 걸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오늘 대청소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 덕분에 내 집 봄이 오는 느낌이 있어요. 숨쉬기 너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봄맞이 대청소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청소 끝! 오늘 겨울철 찌든 때 깨끗하게 씻었네요. 와, 여러분도 봄맞이 대청소로 상쾌한 봄을 시작해 보세요.
아니 뭐 꽃이나 인테리어 소품을 둔 것도 아닌데 청소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정말 제대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오늘 좀 시간 내서 청소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청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자칭 뭐 라떼파파라고 불리면서 딸바보이자 애처가로 알려진 박성훈 아나운서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뭔가요? 현금입니까? 아닙니다. 집중해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랑받는 아빠가 되는 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앞치마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아버님 보신 적 있나요? 요리가 정말 재밌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고 취미가 붙더라고요. 요리로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아버지들의 요리 예찬 지금 만나보시죠. 이른 새벽 남광주 시장. 부지런히 시장을 여는 상인들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질 좋은 식재료들이 한가득 펼쳐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새벽 걸음을 하신 박중정 아버님. 10년째 이곳에서 장을 봐오셨답니다. 쭈꾸미는 얼마예요, 이거? 키로에 25,000원? 네. 제철 쭈꾸미 시세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능숙한 주부 포스. 이젠 장 보는 노하우도 생겼답니다. 3개씩 6,000원. 5,000원이 안 돼요? 다음부터 5,000원 해주세요. 안 나와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장판 한 방에 얼마예요? 예, 넣을까요, 아버지? 아니, 다른 데 한번 볼게요. 별로 싱싱하지도 않고. 구경하고 오세요. 이렇게 눌러보면 물렁물렁하니 쑥쑥 들어가면 오래된 거예요. 단단해하고 이렇게 색이 제대로 나오고 단단해야지. 야, 양파 하나 고르는데도 여간 깐깐하지가 않으시네요. 주부 9단 못지않은 장보기 실력. 요리를 배우기 전에는 시장 근처에도 안 오셨다는 분이 10년째 요리교실 반장을 맡고부터는 베테랑 살림꾼이 다 됐다는데요. 장보기 목록 작성까지 정말 꼼꼼하시네요. 물개서 할 때는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후회해. 합시다. 가만히 계세요. 경례 반갑습니다.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회장님한테 그냥 고생했다고 그냥 박수가 아니거든요. 좀 한번 해주시면 박중정 아버님 덕분에 오늘 요리교실도 순조롭게 시작합니다. 생전에 부엌에도 안 들어갔던 아버지들이 요리를 배우겠다고 모이셨으니 아직은 어렵기만 한데요. 심지어 오늘 배울 요리는 탕수육. 우리 아버님들 잘할 수 있을까요? 각종 재료 가져왔어요. 재료 손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아버님들. 서툰 솜씨지만 제법 잘 따라하시는데요. 칼집을 내. 왜 칼집을 내냐면 여기를 잘라놓으면 이것이 모양새가 이뻐지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당근 하나도 대충 써는 법이 없습니다. 안 보면 못해. 와, 당근꽃이 피었네요. 생각보다 요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나 태어나기 전부터 칼질 해봤네. 그 말은 안 나오지, 보이스는 안 나오지. 아, 아버님 다들 여행. 나이 한 더 묻고 한 70대 넘으면은 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미리서 배워두려고 왔습니다. 어때요, 배워보십니까? 배워보니까 많이 엄청나게 재미도 있고 또 굉장히 보람차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게. 늦깎이 요리사들의 열정 대단하시네요. 이번엔 까다로운 이 고기 썰기. 맛있는 탕수육을 위해서는 고기를 고르게 써는 게 관건인데요. 아직은 쉽지 않죠? 적게 썰어 나오잖아. 이렇게. 칼이 잘 들어가서 딱 떨어지는 거. 다른 사진이나 찍어 그런 거 보지 말고. 잘 주구만. 아, 결이 그렇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틀린가 보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나도 좀 배우고 집사람도 좀 편하게 해주고 나도 좀 봉사하려고 집사람한테. 아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 그러지.
오지 말고 거기서 계속 배우래. 남자같이 오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잘 안 됐다. 맛있게 그래서 계속 다니고 있다니. 그것도 하루 또 와서 점심 또 먹는 것이 그러고 또 여럿이 또 만나서 재밌게 또 웃고 즐겁게 노후에 즐겁게 살아야지. 아, 그럼요. 즐겁게 사는 맛도 중요하죠. 평생 받아먹기만 했던 아버님들이 이젠 식구들을 위해 요리하는 기쁨도 함께 배워가고 계신다네요. 내가 해서 손자들도 주고 애들도 같이 놀아먹고 그래요. 여러 번 해 먹었어요, 집에서. 와, 탕수육 제대로네요. 이런 요리 실력을 여태 어떻게 숨기고 사셨나 모르겠네요. 맛있네. 맛있어. 요즘은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가 요리라는 아버님들. 내 손으로 직접 밥 지어 먹는 그 소중함을 나이 들어서 깨달았다는데요. 요리하는 남편, 또 요리하는 아빠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삶이 더 당당해지더랍니다. 남자가 요리하는 게 그렇게 흉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흉이 될 수도 있지만 옛날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앞으로 나이가 들면은 어차피 노후 대책을 세우고 홀로서기 연습을 하고 이런 게 지금 현재 나이 드시면은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요리를 배움으로써 다 해결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죠, 이제. 탕수육이 채 식기도 전에 박중정 아버님이 한 서예 교실을 찾았습니다. 어떤 일이요? 안녕하세요. 웬일이셔? 내가 오늘 탕수육을 만들었는데 맛 좀 배우려고 하잖아. 아, 마나님을 찾아오셨다나요? 이분이 바로 박중정 아버님의 단짝이랍니다. 오십시오, 열로. 덕분에 의기양양해진 마나님. 그리고 그 덕을 것이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요리에서 배달까지 해준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선생님이 갖고 참 맛있네요. 저번 보니까 정말 따라서 요리를 배우고 싶네요. 오늘 마나님 기 한번 제대로 살려주셨네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도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지. 똑같으로 사랑해 주셔 나는. 우리 이렇게 자주 합니다요. 아주 연기를 열심히 해야 돼. 요리 배우니까 그 도시락 반찬도 걱정해줘 만들어주고 내가 몸이 아플 때 죽도 써주고 그래서 정이 더 돈독해질 것 같아요.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8시 51분입니다. 촉촉한 봄비가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양이 제법 많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수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에는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땐 따뜻한 외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쌀쌀해졌던 날씨는 이번 주 후반부터 다시 포근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엔 비 소식이 있어서 다행이지만요. 사실 봄철에는 나들이 가기 좋지만 불청객들 때문에 꺼려지는 게 있죠. 네, 미세먼지에 황사, 꽃가루까지 사실 어른들도 봄철에 밖에 나가면 목이 칼칼한데 자녀들 데리고 밖에 나가기는 더 겁이 난다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우리 박성원 아나운서도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걱정이 있겠어요. 자녀라고 하니까 상당히 제가 네.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도 우리 딸에게 이런 환경을 물려준 우리 지구인들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아무튼 봄철에 또 하나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눈 건강입니다. 봄철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안구 건조증 같이 눈 건강을 위협할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네. 눈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여러분, 저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요? 아니 봄이 와서 기뻐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자꾸 요즘 따라 눈도 따끔따끔하고 아직간지라고 자꾸 눈물이 나는데 저만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안 그래요? 어우 눈 아파. 눈물 나. 향기로운 꽃바람 따라 솔솔 불어오는 꽃가루에 공격받는 눈, 게다가 꽃샘추위, 칼바람에 말라가다 보니 우리의 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중한 눈, 건강하게 지키는 꿀팁 지금 만나보실까요? 눈이 따끔따끔 간질간질 눈이 아파요 내 눈. 봄철 눈 건강관리를 위해 찾은 곳은 경북 안동의 한 안과인데요. 이런 시간인데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선생님 아파요. 제 눈이 아파요. 봄이라서 기분은 좋은데 눈이 자꾸 따끔따끔하고 뭐 간질간질하고 자꾸 눈물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계절이 바뀌는 봄철에는 황사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아지게 되고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대개 알러지성 결막염이나 건조증이 심하게 됩니다. 일단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꽃샘추위 칼바람에 그칠 줄 모르는 미세먼지와 흩날리는 꽃가루. 봄은 그야말로 눈의 순환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안과와 친해져야 한다고요. 병원을 찾은 김에 기정 리포터도 검사를 해보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네, 검사상 안구 건조증과 알러지성 결막염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됩니다. 제 눈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눈은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건가요? 일단은 치료를 받으시면 빨리 증상이 호전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사슴같이 예쁜 눈망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비결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뭔가요? 일반적으로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 같은 경우에는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외출 후에는 꼭 그 세안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주셔야지 안구 전정이라든지 눈의 피로도를 빨리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어떤 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눈에 항반질환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꼭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쉽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이미 눈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바로 병원으로 오는 게 눈 건강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조금 아프다 싶으면 지체 없이 병원에 와서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 봄에는 건강한 눈으로 건강하게 봄. 와, 여기는 안경에 저기 선글라스, 저기는 콘택트 렌즈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곳이 바로 눈 건강에 좋은 안경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찾으셨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요즘은 시력 교정용 안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안경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황사, 미세먼지 막아주는 특수 안경하고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청강 안경이 있습니다. 오, 특수 안경과 청광 안경? 수정체와 각막에 흡수되지 않고 직접 망막에 손상을 주는 블루라이트는 다양한 안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블루라이트를 반사하는 렌즈를 사용한 청광 안경을 끼면 훨씬 더 건강하게 볼 수 있겠죠? 이 렌즈는 블루라이트가 통과하고요. 이 렌즈는요, 차단이 됩니다. 근데 요 렌즈로 안경을 만들면 눈 건강에 좋은 청광 안경이 되는 거죠. 어우, 좋아.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눈이. 뿐만 아닙니다. 이 안경은 안구 건조증, 눈 시림 차단, 꽃가루 차단, 바람 차단을 해주는 특수 안경입니다. 황사를 막아주는 안경이라고요? 예. 가만. 오! 이 안경이 독특한데요. 이게 짠! 고무막이 있어요. 고무막. 고글같이 생겼는데요. 고글같이 생긴 이 방풍 안경은 고무막이 덧대져 있어서 황사와 미세먼지를 막아주기 때문에 봄철엔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자신만의 개성이 중요한 만큼 예쁜 안경들도 많은데 특히 컬링의 김은정 선수가 착용한 안경이 화제가 됐죠. 영미! 영미헐! 영미! 영미헐! 영미! 눈 건강도 지키고 멋도 부리고 안경 하나로 2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건 어떠세요? 꼭 시력이 나빠야만 끼는 안경이 아닙니다. 봄철에는 눈을 보호해주는 안경으로 건강하게 봄! 여러분, 안과 안경점에 이어서 이번에 찾아온 곳은 카페인데 왜 카페냐고요? 이번에는요 아주 맛있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다들 맛있게 드시는데. 마지막으로 건강한 봄을 위해 찾은 곳은 한 카페입니다. 건강한 음료와 케이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장님, 제가 쭉 보니까요 손님분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네.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는 그 비결이 뭔가요? 당근. 당근? 네. 그렇죠. 눈에는 당근이죠. 근데 제가 그거 알면서도 잘 안 먹게 되거든요. 네, 저도 익힌 당근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회사 다닐 때 모니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이 많이 나빠져서 어떻게 하면 당근을 좀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당근을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또 가열을 해서 먹으면 또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비타민 A가 형성이 되어서 시력 형상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근 주스랑 당근 케이크로 지금은 만들어 먹기도 하고 손님들께 대접하기도 하고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카페 같지만 식품을 전공한 사장님의 건강 노하우가 들어있는 음료와 케이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의 당근 케이크는 유기농 설탕과 제주산 당근을 사용하는데요. 설탕의 양을 줄이고 당근으로 단맛을 내 건강한 단맛이 특히 일품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먹는다는 생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거겠죠? 와, 여러분 보이시죠? 빛깔만 봐도 색깔만 봐도 아주 그냥 건강함이 막 느껴집니다. 당근 주스와 당근 케이크. 그럼 지금부터 건강 아주 맛있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당근 주스.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 야맹증과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은은하게 맛있고 달콤함까지 있어서 여기 주스로도 좀 딱인데요. 야, 당근 케이크. 또 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에도 그 효과가 아주 뛰어난 눈 건강 지킴 식품이라고 하네요. 눈에 당근이 보이긴 하지만 이 안에 당근이 있다는 거, 눈에 좋은 당근이 들어가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진짜 맛있네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입에서 녹습니다. 어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은 옛말. 맛있는 당근 주스와 케이크 건강 그레이십니다. 맛도 잡고 눈 건강도 잡은 일석이조. 당근 케이크, 당근 주스. 맛있게 건강하게 먹어 봄. 황사에 미세먼지에 꽃가루, 꽃샘추위, 칼바람까지 봄은 눈이 이만저만 고생하는 계절이 아닌데요. 눈 건강을 지키는 법부터 눈에 좋은 음식까지 건강한 눈으로 깨끗하게 맑게 자식 있게 봄. 당근 눈 건강 놓치지 않을 거예요. 꼭 놓쳤으면 좋겠네요. 네. 눈 건강 놓치시길 바라고요. 네. 저도 안구 건조증이 좀 있어서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당근이 좋다고 하니까 더 많이 자주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눈에 좋은 다른 식품들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테인 성분이 눈의 망막 손상을 막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류가 루테인 성분이 많다고 하고요. 또 눈에 좋은 안토시아닌 어떤 과일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블루베리 아닙니까? 블루베리. 맞습니다. 블루베리인데요. 블루베리는요, 동공과 망막의 활동을 도와주고요. 눈의 피로감을 좀 낮춰준다고 합니다. 뭐 연어나 참치, 고등어, 또 옥수수, 오렌지 같은 데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챙기세요. 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바다 건너 제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픈 상처로 기억되는 여순 사건이 있다면 제주에는 4.3 항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4.3 항쟁을 알리는데 문학의 역할이 참 컸는데요. 소설 속 4.3 항쟁의 모습, 저희 전국시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제주 곳곳에 남은 아픈 역사 제주 4.3. 올해로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오늘 문학 속의 제주 4.3을 만나봅니다.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났던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는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4.3의 시작이었습니다.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토벌대의 무자비한 과잉 진압 과정, 그 속에서 죄 없는 주민 3만여 명이 희생됐지만 반세기가 지나도록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죄가 됐던 암흑의 역사. 그 아픔은 소설 속에 담겨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엄혹한 시대, 문학은 제주 4.3의 진실의 물꼬를 텄습니다. 4.3 당시에 우리 제주 사람들의 몸에 굉장히 수많은 상처들이 새겨졌었잖아요. 근데 마치 옷을 입으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만 문학은 소매 사이, 그리고 목덜미 사이에서 살짝 비춰지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그 상처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시는 이야기하고 소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3의 진실을 알리는데 문학의 역할이 너무나 컸다. 물론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 현기영 선생의 순이삼촌도 있고요. 김석봉 선생의 화산도라는 작품도 있어서 이런 작품들이 결국 4.3이라고 하는 아픔, 비극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푸르른 바다, 아름다운 봄날, 문학 속의 4.3 현장들을 찾아갑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너분숭이에는 현기영의 소설 4.3의 아픔을 알린 순이삼촌 기념비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출간이 됐고 또 그때 시대 상황은 어땠나요? 순이삼촌이 발표된 게 1978년도죠. 78년도면 박정희 군사 독재, 유신 정부 정권의 정말 막바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4.3이 발발되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삼촌의 마지막 문장에 30년 동안 유예된 죽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30년의 세월 동안 4.3의 사자도 못 꺼내는 상황.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4.3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소설 순이삼촌. 학살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환청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다 결국은 자살한 순이삼촌의 이야기를 통해 철저하게 은폐됐던 진실을 말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순이삼촌을 언제 처음 접하셨고 읽었을 때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처음 순이삼촌을 봤을 때 느낌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말이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굉장히 슬프기도 했고요. 그래서 순이삼촌을 계기로 해서 4.3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읽게 됐죠. 순이삼촌이 없었다고 한다면 제주도 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4.3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감동 그리고 슬픔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순이 삼촌들의 넋을 위령하는 제주 4.3 평화공원. 희생자들의 이름마다 헤아릴 수 없는 원한과 아픔이 깊게 새겨져 있는데요. 하지만 70년 동안 4.3은 그 이름을 새기지 못한 채 백비로 누워 있습니다. 그저 4.3일 뿐 어떻게 규정할지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가 또 4.3 70주년 되는 해잖아요. 좀 해결해야 될 것, 가장 큰 과제, 이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4.3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주는 게 시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백배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잖아요. 그만큼 사삼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삼은 대한민국의 역사 이렇게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삼은 통일운동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통일한국,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통일된 한국의 미래이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삼이 지금 70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제1제주인 소설가 김석범은 4.3 정명 없이 백비를 세우지 말라는 굳은 의지를 말하기도 했는데요. 화산도는 12년 동안 고향의 비극을 절절히 아파하며 써내려간 200자 원고지 22,000장 분량의 4.3 대하 소설입니다. 해방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인물 군상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왜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걸 겪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 통렬한 어떤 시대의식, 특히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던 문제들, 그 친미 정권의 수립들, 이런 아주 통렬한 시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해방 공간을 다뤘던 소설들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의식입니다. 그래서 화산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주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신화와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3 소설이기도 하지만 화산도는 제주의 소설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마귀의 죽음을 비롯해 김석범은 평생을 4.3을 다룬 작품 집필에 매달려 왔는데요. 일본어로 쓴 화산도는 1997년 일본에서 완간된 후 국내에서 완역 출간됐고 제1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문학도 일본 문학도 아닌 그 한국과 일본이라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경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김석범 작가 자신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산도를 한국 문학의 범주에 놓자 일본 문학의 범주에 놓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산도는 제주의 문학이고 제주 사람들이 정말 아픔으로 써내려갔던 물론 일본어로 쓰여졌지만 제주 사람들의 삶 그 자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사찰 관음사. 이곳에도 4.3의 아픔은 서려 있습니다. 소설 화산도에서도 등장합니다. 자비와 평화의 공간에서 무장대와 토벌대는 치열한 격전을 벌였고 수많은 주민과 스님들이 죽어갔습니다. 아직도 군 주둔지의 참호가 고스란히 남아 그날의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문학은 어떤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거나 희생자적이나 순환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좀 넘어서서 4.3을 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요. 그 무엇보다도 문학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감동이랄까요?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 역사의 몫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4.3은 그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에게 감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동, 서정의 감각을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술은 역사의 아픔과 진실을 감동으로 세상에 전해왔습니다. 문학은 제주 4.3을 세상으로 끄집어냈고 진실의 빛을 향해 움직이게 하는 밑거름이었습니다. 4월엔 그 책과 함께 4.3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주에 가는데 갈 때마다 먹고 노는 데만 집중했었거든요. 다음에 제주에 가면 4.3 항쟁 유적지들을 좀 둘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여순 사건과 4.3 항쟁이 일어난 지 7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더 이상 잊혀져야 할 과거가 아니라요. 재평가받고 또 우리가 제대로 기억해야 할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충남 서산에서 준비했습니다. 봄 하면 봄나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효원 씨는 어떤 봄나물 좋아해요? 저는요. 뚜뚜루뚜뚜뚜룹 두릅 좋아합니다. 노래가 참 두릅네요. 네. 네. 저는 향이 좋은 달래를 좋아하거든요. 달래 간장 기가 막히잖아요. 참기름, 간장, 또 깨소금, 거기에 고춧가루 살짝 섞어서 달래 간장 만든 다음에 하얀 쌀밥에 슥슥 비벼 먹으면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귀가 잘 막혀서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요. 네, 박성원 아나운서의 몹쓸 개그로 마음 상했는데요. 이 마음 좀 달래 보러 갈까요? 달래의 재발견 만나보시죠. 여기 제철에만 느낄 수 있는 맛과 향을 찾아 산과 들로 헤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저 박창규입니다. 신선하면서도 깊은 맛,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 맛을 찾아 황금젓가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산과 들의 새싹이 솟아나는 봄, 이 새봄에 맛볼 수 있는 제철 식재료를 찾아 황금젓가락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을 찾아온 이곳은 서산시 해물면입니다.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는 봄, 나른한 봄을 알싸한 맛으로 끼워줄, 그리고 제 허한 마음을 달래줄 식재료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인데요. 봄 제철 나물,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짜잔! 황금젓가락에 만날 제철 식품 달래입니다. 서산시 해변면 비닐하우스 단지, 이 안에 푸릇푸릇한 달래가 쑥쑥 자라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달래가 제철은 제철인가 봅니다. 와, 저 안에 많이 모여 계신데요. 멀리서 봐도 이 분주한 손길들이 느껴지네요. 어머니 눈이 매운데요, 이거? 고춧가루 반은 섞어서. 야, 이래서 옛날에 막 달래 먹고 맨맨, 고추 먹고 맨맨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우. 아, 지금 이제 캔 다음에 바로 흙을 털어주는 거예요? 네, 캔 다음에 흙을 이렇게 털어서 수확하는 거예요. 알뿌리째 먹는 달래는 곡괭이로 흙을 뚝 떠서 채취하는데 뿌리가 다치지 않게 툭툭 쳐서 흙을 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맘때면 서산 달래하우스마다 알싸한 향이 가득하죠. 줄기에서 연결되는 동그란 비닐 줄기와 뿌리로 이뤄진 달래, 독특한 향과 맛으로 봄의 나른함을 깨우는 최고의 나물입니다. 달래는 야산, 소산이라고 하며 마늘과 비슷한 맛과 효능이 있습니다. 다양한 비타민 성분과 칼슘과 칼륨 등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철분이 많아 빈혈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알리신이 많이 함유되어 식욕부진이나 충곤증에 좋습니다. 요즘 서산의 달래 하우스에선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확에 여념이 없습니다. 봄철 농가 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는 효자라고 애지중지하죠. 예전에는 달래가 산이나 들에서 자연스럽게 나면 그걸 캐먹던 거죠? 그렇죠. 예. 종자를 들에서 이렇게 종자를 받아다가 이 밭에다 심어서 이 하우스 재배를 하기 시작함으로써 이제 서산시가 이제 한 350농가로 이렇게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서산에서 이제 그 달래가 이제 브랜드화 상품 그 수상을 2회 연속도 하고 또 이 서산 달래 하면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면 달래 하우스 재배를 제일 먼저 한 게 서산이에요? 서산이죠. 네, 최초의 서산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 달래는 산이나 들에서 자라 3월 말이나 돼야 먹을 수 있었는데 서산에서 대단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른 봄에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가방에 있는 거, 길쭉한 거 꽂혀 있는 거, 이거 뭐 같아 보이세요? 어머니 이거 꽂혀 있는 거 이거. 그게 뭐야? 젓가락이. 오, 맞아. 젓가락. 어떻게 맞췄어 이거? 그래서 이제 요 젓가락으로 그렇게 생겼잖아. 이제 달래를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 야, 뭐를 해 먹으면 좋을까요, 어머니? 예? 이거로? 달리로? 부치게, 또 된장찌개, 삼겹살 먹을 때. 다른 것도 없어요? 뭐가 있을라나? 식상한 달래 요리는 가라. 지금부터 달래의 재발견이 시작됩니다. 오늘 맛있는 달래 요리를 보여주실 이분은 특급 호텔 수석 조리장 출신 김종복 셰프입니다. 셰프님이 워낙 다양한 요리를 하시니까요. 이 황금젓가락에 어울릴 만한 달래 요리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우리가 된장찌개 그리고 달래장은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저도 좋아하는데 이거 말고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어떤 것들이요? 달래를 이용한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불고기의 시초, 맥족과 접목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보고
그 배고픈 이탈리아 서민들이 먹던 미네스토로네 그 야채습에 달래를 넣어서 한번 우리 집에 있는 야채들을 꺼내서 한번 끓여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봄이 되니까 춘곤증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그 춘곤증을 날려줄 상큼한 샐러드 있습니다. 달래 샐러드까지.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양한 달래 요리들, 새로운 달래 요리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김정복 특급 셰프가 선보이는 달래의 재발견. 눈 크게 뜨시고 메모지 준비하세요. 먼저 이탈리아식 채소 스프인 미네스트로네입니다. 당근과 양파, 토마토, 달래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붓고 썰어둔 채소와 소고기를 넣고 달달달 볶아줍니다. 채소가 반 정도 익을 때까지 잘 섞어서 볶아준 다음 물과 토마토 페스트를 한 주걱 크게 넣어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래를 넣어 완성! 요리를 할 때 양념을 한다 그러잖아요. 달래, 마늘 뭐 이런 것들이 그 양념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넣어서 한번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엔 달래 샐러드를 만들어 볼까요? 집에 있는 채소도 좋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채소 다 좋습니다. 상큼한 딸기와 고기를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잘라 접시에 담아주는데 오늘의 주인공 달래를 빠뜨리면 안 되겠죠? 원래 이제 발사믹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제 샐러드를 드실 수 있는데 거기에 제가 냉이하고 달래를 넣고 끓여서 약간 졸여서 그렇게 드레싱을 만들었습니다. 달래는 고기와 잘 어울리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 시대부터 즐겼다는 맥적구이에 달래를 곁들여 봅니다. 하나, 둘, 셋. 이상저상 달래 요리 봄이로구나. 이야, 달래 요리로 한 상 가득 차려지니까요. 정말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네네. 이 황금 젓가락과 정말 어울리는 상차림이네요. 네. 이렇게 달래로 다양한 음식 요리들을 만들 수가 있네요. 가능하죠, 당연히. 예. 궁합들이 잘 맞나 봐요. 고기하고 특히 잘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개운에 결핍된 비타민을 또 달래가 채워지기 때문에 춘곤증을 봄에 확 날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맛있어 보이고 또 봄 향기가 가득해 보이는데 또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그렇죠. 달래가 들어가서 또 어떤 맛들을 냈는지 직접 맛을 보겠습니다. 네. 알싸한 향과 맛으로 봄을 깨워줄 달래 요리. 지금부터 박창규의 황금젓가락이 춤을 출 시간. 맥적구이와 만난 달래, 상큼한 달래 샐러드까지 봄의 성찬을 맛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셰프님이 직접 잘라주니 더 맛있었던데 이 맛은 입안에서 봄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니는 기분 좋은 맛입니다. 여러분, 저 혼자 맛봐서 죄송합니다. 야, 예전에 남녀가 사귈 때 선물하면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다 준비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 느낌인데요. 이 맛이 모든 걸 다 안고 있네요. 동양의 맛, 서양의 맛, 게다가 특히나 이 달래 같은 경우는 마늘과 또 파, 이 고기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느낌. 뭐 달래 그러면 된장찌개, 뭐 봄 나물 정도만 생각하는데 뭐 요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예. 습에도 쓸 수 있고 스테이크에 쓸 수 있고 샐러드에 쓸 수 있고 중식 요리, 일식 요리 다 쓸 수 있습니다. 요리는 무궁무진하니까 다들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지요? 달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3월 제철 음식 재료로 달래를 황금젓가락이 적극 추천합니다. 알싸한 맛과 향으로 봄의 나른함을 떨쳐줄 달래. 오늘 우리 집 식탁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달래! 내 맘을 달래줘! 아, 정말 힐링했습니다. 서산 달래가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어요. 네, 맞아요. 달래 스프에 달래 샐러드까지 달래로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군요. 예. 한술 더 하시네요. 근데 특히 달래가 우리 여성들한테 참 좋다고 해요. 우리 꼭 챙겨 먹은 거 좋겠죠?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여수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생부 관리법을 안내하는 학교 생활기록부 디자인 특강을 개최합니다. 네, 총 40명을 모집하는 이번 학교 생활기록부 관련 강의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시 홈페이지 OK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선정하시면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기준, 학목별 학생부 접근법, 학생부 구성을 위한 소재 탐색 등의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강의와 실습이 병행된다고 하니까요. 24일에 열리는 특강에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용선 아나운서와 또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뉴스로 돌아오죠.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